네, 오늘은 자동차 키의 변천사를 시작으로 끝으로는 스마트 키의 내부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나타와 그리고 소렌토 차키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손잡이 부분과 키 부분이 있는데 정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M자로 써져 있기도 하고요. 다른 게 뭐냐? 이 자체에는 내부에 트랜스폰더라는 고유 저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90년대에 나왔던 소나타 3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열쇠 복사집 있죠. 이쪽에 가서 그냥 자체적으로 키만 깎아서 복사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요,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나타 키였고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M자로 써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뭐가 있다면요, 고유 저항인 트랜스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저항 장치가 이렇게 검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해주는 게 무선 통신 방식으로 점화키의 기계적 일치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통신되는 암호 코드가 점화키랑 그리고 차량과의 일치성을 따지거든요. 그리고 일치가 됐을 때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게끔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모빌라이저예요. 얘들 좀 키 관리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키 좀 이렇게 막 던지시는 분들 있죠. 그때 내부 저항이 좀 손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키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계기판에는 이런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NF 소나타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경고등이 뜨는데 자동차 모양의 안에 키 모양이 또 들어가 있죠. 이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확대를 시켜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모양의 키 모양이 떠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바로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이에요. 자동차 시동하기 전에는 키 온 시에는 이게 떠 있어야 되고요. 시동이 걸린 후에는 이게 꺼져야 됩니다. 근데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계속 크랭킹만 되면서 이 불이 떠 있다면은 바로 시동키 내부에 트랜스폰더라는 저항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방법 없습니다. 키 다시 새로 만드시고요. 키, 핀번호 6핀을 넣어줘서 다시 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깎아서 그냥 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들은 좀 뭐랄까요, 블루엔즈 같은 사업소 같은 데 방문을 해서요, 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키 속에는 트랜스폰더라는 저항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저항 속에는 이 차 키만의 고유 암호가 있고요. 또한 콘덴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콘덴서, 다른 말로 하면 축전기, 캐패시터 다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잠깐 동안의 전화를 저장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콘덴서였죠. 즉, 이 콘덴서로 전화가 저장되면서 전기가 일정량 차면요, 키 정보를 보내주는데 결국에는 전기를 받아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뭐죠? 그렇죠. 키박스죠. 근데 키박스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키박스 이 둘레에 코일 안테나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장치예요. 요즘 핸드폰도 무선 충전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 원리입니다. 무선 충전 원리처럼 얘를 어떻게 한다면요, 전기를 보내주면은 콘덴서가 전기를 먹고요, 일정량의 전화가 차면은 키의 정보를 스마트라 ECU로, 스마트라 유닛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얘들은 총괄적으로 시동이 걸리게끔 제어해주는 ECU라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 키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도 있지만 버튼의 조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죠. 얘들은 그냥 뭐 가방이든 주머니 속이든 키만 소지하고 있으면요, 그때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서 키를 인식하고 본 차량의 암호가 일치된 키면은 어떻게 되죠?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스마트 키예요. 제가 둘 다 아반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반떼 MD 그리고 아반떼 AD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내부는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얘들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분해를 하니까 내부에는 CR203이라는 배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PCL 기판이 나왔죠. PCB 기판이 나왔는데 그 기판의 끝에 붙어있는 이렇게 네모난 사각 장치를 바로 트랜스폰더라 말을 합니다. 이게 트랜스폰더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트랜스폰더에는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일정량의 전기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를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 키를 총괄적으로 제어해주는 ECU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바로 이런 안테나나 또는 키의 모든 정보를 연산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얘를 키 홀더라 말을 합니다. 보시면은 키 홀더 제가 보면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죠? 이걸 바로 우리는 코일 안테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있으면은 키가 이렇게 꽂힙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스마트키는 굳이 꽂고 그럴 필요 없다 했죠. 가방 안에 둬도 인식을 하는데 어느 때 문제가 된다면요. 스마트키 내부에 방금 배터리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근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배터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방전이 되겠죠. 방전되면은 이 키어 정보를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물리적인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키 홀더에 키를 꽂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시동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제가 방금 전에 이모빌라이저도 설명했었죠. 이모빌라이저에서도 무선으로 이 키의 정보를 받아주는 게 뭐였죠? 그렇죠. 코일 안테나가 전기를 보내서 콘덴서에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작업을 했어야 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키홀더에 키를 꼽는다는 것은 트랜스폰더가 이 가까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트랜스폰더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이게 트랜스폰더인데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트랜스폰더 내에 있는 정보를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요. 이 트랜스폰더가 이렇게 코일 안테나에 가까워지면요. 이때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 완료된 후 키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장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즘 차량들 이런 거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게 센터 콘솔 박스나 또는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아반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핸들 칼럼 밑에 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요즘 이런 게 다 빠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죠? SSB라죠.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이라는데 SSB에다가 스마트 키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환하실 때도 굳이 사업소나 블루엔진 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면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이 배터리 팔거든요. 이 배터리 보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선 뾰족한 걸로 이렇게 제가 한번 빼볼게요. 뾰족한 걸로 이렇게 살 제껴주시면 바로 빠집니다. 품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R2032 3V 배터리입니다. 가격으로는 한 2,000원 할까요? 흔히들 말하는 단추 배터리라 말을 하죠. 얘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맞춰서요 꼽아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자가정비 하시면은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볼게요. ECU 그리고 키홀더 다 봤고요. 이걸 바로 SSB랍니다. 시동 누를 때 또는 시동 끌 때 눌러주는 거죠. 네, 그때 정보 받아주는 바로 SSB라 하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부저랍니다. 부저 내부에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걸 우리는 앞전 스피커라 말을 하죠. 앞전 소자를 사용한 앞전 스피커인데 저항이 하나 붙어 있고요. 전기를 공급하면 이 자체에서 삐 소리 납니다. 우리 스마트키 주머니에 넣어놓고 잠깐 어디 정차한 다음에 그냥 무심코 내려버리죠. 그럼 스마트키는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과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삐 울리죠. 그 경고음을 내주는 바로 부저예요. 부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도어 안테나라 하죠. 우리 자동차 문 열 때 손잡이 있죠. 손잡이 안에는 이런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도 도어 안테나. 정식 명칭으로는 LF 안테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LF는 Low Frequency 안테나 해서 저주파수를 담당하고 있는 안테나고요. 그리고 우리 도어 손잡이에 뭐 작동시키죠? 버튼 한 번씩 누르죠? 푸시 버튼. 이게 바로 그 푸시 버튼이에요. 또한 요즘 도어 손잡이 안에 LED 불 들어오죠? 조명. 그게 바로 얘입니다. 커넥터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잡이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푸시 버튼, 조명까지. 그렇죠? 그리고 얘들 여기도 있는데 안테나죠. 지멘스 거고요. 안테나. 얘도 마찬가지로 지멘스입니다. 차량에는 볼게요. 차량에는 먼저 센터 콘솔 하부, 그리고 자동차의 뒷선반, 뒷유리창 밑부분 있죠.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 그리고 뒷범퍼 이런 데 안테나가 들어가거든요. 또한 양쪽에 도어 손잡이, 앞도어에 들어가겠죠. 얘들의 안테나가 들어가는데 대략 한 대에 들어가는 도어 안테나의 개수는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해준 것은 키를 감지하는 거예요. 키를. 운전자가 차 키를 가지고 차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 삐 소리가 울리는 이유 또한 얘들이 자동차가 주행시나 또는 정차 시에는 대략적으로 10에서 30초 정도에 한 번씩 통신을 주고 받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얘가 키를 인식 못하니까 부저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총괄 제어해 주는 건 얘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들이 안테나입니다. 전자식으로 조향 핸들의 칼럼을
고정시켜주는, 락 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키가 있는 차량들은 키를 락에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자체에 있는 고정핀이 찰칵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핸들은 어떻게 되죠? 잠겨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죠. 얘들은 기계적인 물리키가 들어가서 돌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마트 키들은 도대체 키를 돌려서 시동 거는 게 아니죠. 버튼만 눌러서 시동을 거는데 어떻게 처음에 도난을 방지하고자 핸들을 잠가줄 것인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ESCL입니다. 제 영상에 ESCL 작동이나 또는 내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핸들 칼럼을 잠가주는, 핸들을 잠가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도 다 스마트 키 시스템의 구성 부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CL까지 오늘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실제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도대체 이 스마트 키 내부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어떻게 시동을 걸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제가 말로만 설명했죠. 이제는 실제 저희가 실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네, 키를 한번 이쪽에 두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먼저 스마트 키의 시동 방법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SSB 보이시죠? 좋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시동이 걸리죠? 다시 한번 할게요. 되죠? 네.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은 상태로 버튼 누르면 키 온 상태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꼭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 배터리를 제가 빼볼게요. 스마트 키 자체에서 배터리를 뺐어요. 그러면은 이 자체의 트랜스폰더에 통신을 보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페달 밟았습니다. 걸게요. 반응이 없죠.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에는 지금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스마트 키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문구가 뜨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뭐죠? 그렇죠. 키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랬을 때는 시동 거는 방법 뭐였죠? 이 키 자체를 가지고 SSB 버튼 누를게요. 페달 밟고요. 어때요? 걸리죠? 보셨어요? 즉 이렇게 트랜스폰더 내부에는 콘덴서가 있다 했고요. 이 콘덴서로 일정량의 전기를 충전을 하면은 이 키의 암호를 보내줄 수 있다 했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버튼 내부에 있는 코일 안테나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키를 전부 분해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 PCB 기판에 트랜스폰더 하나만 있어요. 이 상태로도 보세요. 브레이크 페달 밟고 버튼 누르면 작동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버튼 자체를 가지고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시동이 걸리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키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키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버튼을 눌러라. 그럼 시동이 걸린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키의 구성과 그리고 비상시 시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